비스트로2의 호랑이 마스터 박선주의 남편 강래호가 자신의 에세이 출간을 기념한 인터뷰에서 말하길 평범한 김치찌개 레시피를 왜 TV로 넉놓고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모습을 볼 때는 씁쓸하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 당시 방송가의 쿡방, 먹방, 심지어 솔루션 프로그램까지 맡으며 엄청난 캐스팅 파워를 지닌 백종원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맛 칼럼니스트이자 전 기자 유튜버인 한교인 역시 한창 백종원 열풍이 불고 있을 때 그가 말하길 백종원이 보여주는 음식은 모두 외식 레시피에 따른 것이며 외식 업체들은 싸구려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며 백종원의 음식 레시피도 딱 그 정도 수준이라며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있어 백종원은 그의 레시피는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 라면에 김치만 넣을 줄 알던 사람이 그의 쉬운 레시피는 그 김치로 다른 것을 만들어 보게끔 했고, 이런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그는 대중들에게 아주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게 백종원은 착한 요리 전도사다, 아니면 그의 요리는 너무 인스턴트식이고 그는 결국 사업가다 라는 두 가지 시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가 요리라는 영역에서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요리사, 때로는 사업가로 방송사마저도 지략펴락하는 백종원 그에 대해 말해보고자 합니다. 백종원 그는 1966년 충남 예산군에서 집안의 증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여러 방송에서 어렸을 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만석군이었던 증조 할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영향인지 어렸을 때부터 장사꾼 기질이 있다고 스스로 자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9살 때에는 산에 놀러 갔다가 본 버섯 농장에서 그가 봤을 땐 별다른 투자도 안 한 것 같은데 그 농장이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때 꿈을 버섯 농사로 정한 적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백종원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에는 캔이 아닌 병에 음료가 나올 시절이었고, 음료수 병을 보고 저게 돈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해 학교 리어카를 빌려 리어카 6개 분량의 공병을 모아서 고물상에 갖다 팔아 큰 돈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5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렇게 돈을 벌었고 2학기부터는 공병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소문이 주변에 너무 많이 퍼져서 더 이상은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대학 입시가 끝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직전에 친구의 형이 중고차 장사를 하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호객행위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호객행위가 너무 단순했으며 막상 그렇게 백종원이 손님을 데리고 와도 딜러들이 설명을 너무 못하고 손님이 어떤 차를 원하는지 바로 알아채지도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본인이 직접 알려줘도 거기에 있는 딜러들이 딴소리를 하면서 손님을 놓치는 게 너무 답답한 나머지 본인이 직접 딜러를 하겠다고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딜러로 일하기 시작한 지 40분 만에 그는 차를 파는 데 성공하고 며칠 만에 차를 6대나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백종원은 다른 중고차 가게에서 매물을 얻어와 거기서 들은 정보를 그대로 믿고 팔았는데 백종원의 차를 두 번째로 사간 손님의 차가 미터기 조작과 사고 경력이 있었는데 백종원은 그 사실을 모르고 판매했고 결국 그걸 알아버린 손님이 백종원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고 했습니다. 그는 거기에 충격을 받아 자동차를 팔려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거기까지는 의욕이 없어서 더 이상 중고차 판매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장사에 대한 철학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사실 좀 더 빨리 그만둔 이유는 다른 구매자들도 따지러 올까봐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중고차 장사를 그만두고 그는 대학에 입학했으며 백종원 그가 대학교 1학년 때 맥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다는 단순한 이유로 압구정동 치킨을 파는 호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상권이라는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데 당시 그 매장 아파트 단지 주변에 치킨 가게가 없으니 배달이나 포장 판매를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 주인 할머니에게 권유를 했지만 할머니는 썩 내키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하겠다고 나서며 설득을 했고 결국 마음대로 하라는 허락을 받은 끝에 손수 직접 적은 전단지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단지를 돌리고 싶었는데 당시 아파트의 경비가 삼음해서 돌릴 수 없자 그는 경비원들에게 치킨을 돌렸고 그 후 전단지를 돌릴 수 있게 허락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자마자 전화가 많이 왔고 이때 장사의 맛을 느꼈다고 했으며 하지만 정작 이때는 이렇게 반응이 빠를 줄 몰라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 곧바로 배달을 시작하지는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 후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치킨 배달을 시작하자 얼마 안 가서 일이 너무 잘 되다 보니 치킨 튀기는 기계도 5대까지 늘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주인 할머니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몸이 안 좋아지셨고, 그리고 막상 가게가 잘 되고 보니 오히려 일이 너무 힘들어서 가게를 내놓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걸 아쉽다고 생각하던 찰나에 백종원 그에게 가게를 직접 하지 않겠냐고 할머니가 먼저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통장에는 돈이 그렇게 많이 없었고, 돈이 없어서 인수를 못한다고 하자 할머니가 말하길 지금 당장 가진 것만이라도 가져오면 가게를 내주겠고 나머지 돈도 너는 갚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가게를 백종원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 후 백종원이 운영하던 치킨 가게는 대박이 났으며 할머니에게 잔금을 모두 갚으면서 가게를 완전히 인수하고 이후 3년간 가게를 3개나 늘리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었고, 결국 그는 15억 원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며 이때 당시 백종원 그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치킨집을 운영하며 15억을 벌게 되자 그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데 바로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도 물론 그의 나이는 군대도 가기 전 20대 중반의 나이였고, 그가 나이트클럽을 인수하려던 것을 결국 알게 된 가족들은 기겁을 하며 반대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백종원의 할아버지는 예산경찰서장을 역임하였고 예덕학원재단을 만든 백창현이며 그의 아버지는 전 충남교육감이었던 백승탁이었습니다. 이런 공직에 종사하는 집안에서 술 장사를 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반대가 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이트클럽은 인수하지 못했고 그간 행적을 모두 알게 된 가족들은 그를 꼼짝 못하게 군대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백종원은 육군 학사장교로 입대하게 되었으며 입대 후 가지고 있던 호프집은 모두 헐값에 처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족에게 쫓기듯 육군 학사 14기로 들어간 백종원은 포병여단 본부대 부관으로 복무하던 시절 간부식당의 음식이 하도 입에 안 맞아 내가 해도 이거보단 잘하겠다고 판단하고 그냥 간부식당에서 요리를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백종원은 포병여단 본부대 부관이었으며 당연히 훈련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훈련보다는 간부식당에 더 관심이 많았고, 마침 간부식당을 관리하던 본부대 선임 하사는 식당보다 훈련을 맡고 싶어해 보직을 서로 맞교환한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대에서 백종원 장교가 임무를 내팽개치고 치사반에서 기웃거린다는 이야기가 돌자 결국 참모 장교한테 불려가서 조인트를 맞으며 엄청 혼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백종원이 간부식당에서 요리를 할 때 마침 식당을 기습시찰한 여단장이 우연히 백종원이 만든 음식 맛을 보고는 그 맛에 놀라버렸고 백종원의 보직을 정식으로 인정해버리면서 정말로 간부식당 관리장교가 돼버렸다고 했습니다. 백종원이 간부식당 관리장교가 되어 운영을 맡은 후 된장찌개를 뚝배기에 담아주는 것부터 시작하여 나중에는 심지어 간부식당을 뷔페식으로 바꾸는 엄청난 변화를 줘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백종원은 장교 출신자 중에서는 대한민국 국군 역사상 최초 전무후무 그리고 유일무이한 보직인 급양과정으로 인정받아 보직했던 경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으로 업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전역을 앞두고 있을 때 장군들로부터 1년만 더 하지 않겠다는 제안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백종원은 전역 후 1993년에 원조 쌈밥집을 인수하며 본격적으로 요식업에 뛰어들었고 1년 뒤 1994년에 지금의 더본코리아를 설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백종원이 요식업은 진짜 꿈은 아니었으며 요리는 그저 좋아하는 취미로 생각하고 대신 돈은 좀 버는 수준으로 가볍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의 꿈은 세계를 누비는 무역업자로 목조 주택 사업이 실제로 하고 싶었던 꿈이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요식업으로 번 돈으로 다인이라는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되고 한때 잘 나갈 때는 한 해 매출액 50억까지 기록하게 됩니다. 이 당시 해온 경험이 있어 훗날 골목 식당에서 칼국수집, 가건물 공사를 할 때 이게 제 진짜 전공 과목이라며 자신 있어 했고 인테리어 업자와 함께 공사 견적을 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여기에서 백종원 그의 인생 최대의 굴곡이 시작되는데 IMF로 주택 사업이 망하고 자신의 수중에는 17억의 빚만 남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게 되자 결국 그는 인생을 마무리하기로 결심하고 왜인진 모르겠지만 그 장소로 홍콩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막상 출국에서는 일단 좀 먹고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들어오는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고 이때 여러가지 사업 아이템들이 떠오르면서 결국 마음을 고쳐먹고 귀국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귀국 이후 17억 원의 채권자들을 모두 모은 뒤 그 앞에서 진심으로 그가 말하길 기회를 주신다면 식당을 해서 모두 갚겠다고 말했고, 채권자들도 그의 마음이 통했는지 그에게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백종원은 사업에 전력으로 덤벼들어 망해가고 있던 원조 쌈밥집 가게부터 시작해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